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나이가 45살이고 결혼한 지도 벌써 20년이 된 주부입니다. 남편하고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연애한 기간까지 전부 합치면 함께한 지도 무려 23년이나 돼서 제 인생의 반을 넘게 함께한 길고 긴 인연입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과는 이혼을 했습니다. 후회만 남는 결혼 생활에 이제서야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연애하던 시절부터 오래 만나오기도 했고 수더분한 성격이 참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하고 함께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형제 중 장남인 남편은 아래로 남동생이 2명이 있는데 둘째 도련님이 38이고 막내 도련님이 이제 37입니다. 올해로 47인 남편하고는 터울이 있는 편이에요. 장남의 책임감과 터울 있는 동생들 때문인가? 점잖기만 하던 그 성격이 남편의 단점이라는 걸 깨달은 건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참 뒤였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그 성격 하나만 보고 참아왔지만 그 참아온 시간이 무색하게 잔뜩 후회만 드네요. 결혼할 적만 해도 시가가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홀어머니인 시어머니는 의정부 쪽에서 예전부터 식당을 하고 계셨고 방송에 한번 소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네요. 남의 건물에서 시작하신 장사라 식당은 월세를 내고 계셨지만 동네에 시어머니 명의로 된 빌딩도 한 채 있었어요. 연애하던 시절에도 남편이 데리고 가서 식당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아서 못 먹고 포기한 적도 몇 번 있어요. 시가가 돈이 많다는 건 결혼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건 결코 그 재산이 탐이 나서가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결혼 초반에 진작에 이혼을 했겠죠. 연애하던 시절에는 저한테 별로 관심도 가져주시지 않던 시어머니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그 이후부터는 저에 대한 태도가 약간 달라지셨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 달라지신 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부모님이 2분 다 안 계셨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왔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결혼을 하기로 정하고 저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대놓고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온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들어야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부모 없는 사람의 말을 자기가 어떻게 믿냐고 대답하셨고 결국 결혼할 때도 그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혼수며 모며 할머니한테 다른 부담을 안겨드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결혼 첫 해에는 시어머니가 가게 좀 도와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일을 시키러 부른 거지만 결혼 후 저를 처음 찾으시는 거였기 때문에 이참에 저의 진면목을 한번 보여드려보고자 앞치마를 동여매면서 의욕적으로 뭐부터 할까요, 어머님? 하고 물어봤는데 저보고 앞치마를 왜 매냐고 넌 주방 근처는 얼씬도 할 생각 하지 말고 홀에서 음식 내가고 상 치우고 깨끗하게만 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비법을 훔쳐갈 거라고 생각이라도 하셨나 봐요. 식당 일은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데 말이죠. 성수기 때라 몇 주간 도와드리고 그냥 돌아왔는데 매일마다 업소용 쇠고기 다시다 상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 손맛의 비법이 뭔지는 안 봐도 딱 알겠더군요.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가 도련님 둘을 저희 집으로 보내왔어요. 장사하시면서 도무지 도련님들 뒷바라지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요. 특히 재수하는 막내 도련님 좀 잘 좀 부탁한다고 하셨죠. 아예 지낼 방도 없는데 도련님 2명이 2층 침대 놓고 방을 떡하니 점령해버리는 바람에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남편에게 중간에 못하겠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는데 남편은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인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동생들이 나보다 더 소중한가 싶어 서운했는데 남편이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어요. 아이도 태어나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사실 그동안 많이 부담감을 느꼈다고. 당장 제가 힘들건 이해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들 둘 맡겨놓고 생활비도 보태주실 거고 이참에 저도 며느리로 인정받고 해서 언젠가 이 시기만 넘기고 나면 시어머니가 나중에 우리한테 크게 한몫 챙겨주지 않으시겠냐 하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어차피 안 받고 시작한 거 저는 나중에라도 받아낼 생각도 없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가장이라는 직책에 부담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둘이서 사랑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외벌이인 남편에게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 모습도 안쓰럽고 해서 그렇게 도련님들 뒷바라지하면서 대학까지 전부 졸업시켜 보냈습니다. 집에서 나갈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줬으니 당연한 거라고 오히려 제가 신세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도련님 2사람 먹성에 남는 장사도 아니었거든요. 집에 있어봐야 도련님들 뒷바라지만 하게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때부터는 아이였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한테 돈은 있는 대로 받아놓고 저는 꼴랑 빈방 하나 내줬다는 정도로만 생각하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모아서 서울 변두리기는 하지만 아파트도 저희 명의로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에어버가며 일해본 돈, 쓰고 싶을 때 아낀 돈 모아서 산 아파트인데 시가에서는 자기가 보내준 생활비로 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도련님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집에서 다 나가게 되었고 어차피 이제 안 볼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에 그냥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자고 했어 무시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돈이 많으셨지만 당시 시어머니의 식당은 장사가 계속 잘 되지만은 않았어요. 한자리에서 오래 해서 단골 손님은 많았지만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더불어 빠르게 바뀌어가는 사람들 입맛을 잡을 수는 없었나 봐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집들이 할 때도 오신 적이 없는데 느닷없는 방문에 저나 남편이나 많이 놀랐었죠. 무슨 일인가 해서 같이 앉아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집안일에서 빠지라고 하시면서 저보고 자리를 물러달라고 하셨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부탁해온 내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오라고 하셨다더군요. 빌딩도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우리 돈이 필요하냐고 바락바락 우기면서 말렸죠. 시어머니는 장사가 안 되는 식당에 월세로 나가는 돈이 많다고 하시며 식당을 본인 소유 빌딩으로 옮기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인테리어며 시설이며 다 새로 하셔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저희 보고 대출을 받아오던지 집을 팔아보태던지 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이 집을 자기가 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다나요. 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남편은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시어머니의 뜻을 따랐어요. 이때 이혼해버렸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날 시어머니 식당으로 쳐들어가서 배 깔고 누웠죠. 애초에 이 자리가 시어머니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자리인데 뭐하러 내 돈까지 들여가면서까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시냐고 한마디 했죠. 시어머니가 너같이 대학물도 못 먹어본 게 어찌 큰 뜻을 이해하겠냐고 면박을 주시더군요. 대학물 안 먹은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제 남편도 동생들 뒷바라지한다고 대학교 문턱도 밟아본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월세로 나가는 돈이 얼만지나 아냐며 면박을 주셨어요. 건물주가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려줘야 되는 와중에 내 건물 냅두고 왜 남의 건물 잘 되게 도와주냐는 듯이 이야기하셨어요. 월세가 얼만지나 아냐고 하면서요. 감히 대학교도 안 나온 제가 배운 사람 뜻을 이해하겠느냐며 가게를 옮기는 건 막내 도련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걸 알려주시더군요. 식당이 망하든 말든 저는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왜 제 돈 가지고 그러냐고 저는 그렇게는 죽어도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결사반대를 했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심한 대화가 오고 갔고 결국 연을 끊는다는 이야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저는 그럴 거면 그러라고 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가져간 돈은 돌려받았습니다. 저에게 그때 그 서울 변두리의 싸구려 아파트는 저의 인생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파트 하나 말고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가족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택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경솔했다고 여태까지 힘들게 두 도련님 뒤치다꺼리하면서 대학 보내놓은 게 다 허사가 됐다면서 제 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곧 은퇴할 텐데 건물이 됐든 식당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그 전부가 우리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 푼돈에 눈이 멀어서 다 말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 돈이지 왜 네 돈이냐고 하냐는 식으로 저를 꾸짖었습니다. 남편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에 여태까지 참아오며 고생한 거 허서로 만들었다는 그 말이 정말로 제가 경솔했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어머니 두 도련님의 그림자도 볼 일이 없게 되었으니 속 하나만큼은 너무 후련하더라고요. 대학물 먹은 막내 도련님의 아이디어는 별거 없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그나마 단골이라고 자주 오던 손님들은 단지 위치적으로 가까워서 오던 손님들이었어요. 다시다로 맛을 낸 식당이 딴 데 가면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비슷한 맛을 찾으러 동네 구석까지 손님들이 찾아올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서서히 여태 쌓아오신 돈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건이 하나둘씩 터지게 됩니다. 대학물을 실컷 드신 둘째, 막내 도련님이 둘이서 사업을 할 거라고 까불고 다니면서 결국 시어머니의 그 자랑스러운 건물까지 날리게 되고 식당도 장사가 안 돼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가지고 있던 땅이며 기타 소소한 재산들은 두 도련님들이 번갈아가면서 다 날려먹으시고 시어머니 손에는 서울 편두리에 구해둔 1억 5천짜리 아파트 하나만 남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 전 재산 날려먹은 잘난 두 도련님은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어졌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부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연락도 한 통 없었나 봐요. 식당이 망한 후 무릎까지 안 좋아져 거동도 불편해진 시어머니는 결국 연 끊고 살던 저희 부부를 찾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땐 미안했다고 제 말을 들을 걸 그랬다며? 자식들 다 잘못 키우고 돌이켜보면 저만한 며느리가 없다고 하시며 제 눈치까지 보셨어요. 여장부 같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살도 많이 빠지셔서 그런가? 보잘것 없어 보이게 변한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안쓰럽더라고요. 전 재산을 탕진한 두 아들놈은 연락도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무릎도 많이 안 좋아서 여기서 혼자 지내다 혹시 잘못돼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는 말을 하시며 저희 부부한테 이 집으로 같이 들어와 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어요. 가지고 있는 거 이 아파트 하나밖에 없으니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거동이 불편한 자기를 도와주면 3년이 지나고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손에 단 하나 남은 전 재산인 아파트가 탐이 난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온 두 도련님과 달리 뭐 하나 받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고 살았던 남편이 맘에 걸려 그러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하나 있었으니 이건 남편 이름으로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돌리고 가끔씩 나가서 일손을 돕던 식당도 그만두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로 했어요. 애초에 안쓰러운 마음에 합가를 수락한 제 잘못이기는 하지만 설마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시어머니와 합가를 한 지 2년 정도 지나지 않아서 이 아파트의 재개발 호재랑 이런저런 게 많이 겹쳐서 집값이 몇 배나 올라버린 거죠. 그 소식만 들으면 남편 것이 될 아파트였기 때문에 둘도 없이 좋은 소식일 테지만 그 소식을 저만 들은 게 아니란 게 문제였어요. 알거지가 된 시어머니 토사구팽해놓고 지 살길 찾아간 두 도련님들이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을 어디서 또 듣고는 시어머니를 찾아온 거죠. 처음에는 그간 잘 지내셨냐면서 인사도 하고 야윈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는 모습에 그동안 사람이 돼서 온 건가 싶었는데 본심은 마지막 하나 남은 시어머니의 아파트마저 가져가기 위해 찾아온 거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동안 당한 게 있으셨는지 더 이상 사업만큼은 도와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두 도련님이 그게 아니라고 들어보라고 하면서 코인이니 주식이니 어쩌고 떠들면서 이건 사업이 아니라 투자라고 말하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더라고요. 1년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 몇 배로 불어난다고 자기들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온 거니 믿고 투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장황하게 떠들고 있는 도련님들 설명을 끊고 이 집은 내년에 제 명의로 돌아올 거니 아무 기대하지 말고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두 도련님이 제 말을 듣고 대본에 그런 게 어딨냐고 따지는 말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집에 빈대붙은 두 사람 뒷바라지 해줬더니 해놓은 거라고는 어머님 재산 탕진한 거밖에 더 있냐고 그렇게 돈 날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머님께 받은 거 하나라도 있었냐는 말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대답 못하고 병풍처럼 가만히 있다가 제 완강함에 지쳤는지 결국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나가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때 주기로 한 이 집이 그때보다 시세가 올라 지금은 7억이 넘는다며? 저에게 명의를 돌려주는 건 없던 일로 하고 대신 그 당시 집값이었던 1억 5천을 줄 테니 그걸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도련님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남편한테 제발 시어머니 좀 말려보라고 불러다가 자리에 앉혀놓으니 저와 같이 싸워도 모자랄 판에 대학 나온 동생들이 저렇게 확신에 차 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까 말하는 거 보지 않았냐고 1년만 갖고 있어도 이 집 세 채는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저희도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1억 5천만 받고 동생들한테 그 돈에 지금 전세 준 아파트 전세금까지 맡겨서 인생 역전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제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자 너는 돈을 왜 그렇게 밝히냐고 이때야말로 온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할 때인데 저보고 너무 저만 아는 것 아니냐며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냐며 쓴소리를 했어요. 동생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도 우리가 20년 동안 모은 돈의 몇 배를 1년 만에 벌게 되는 거라고 오히려 시어머니랑 도련님 편을 들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여태까지 20년을 참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은 어머님 거니까 어머니 알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삼형제에게 똑같이 나눠주시든 나이 순으로 차등을 두시든 학력 순으로 나눠주던지 알아서 하시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두 도련님한테 뭐 하나도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여기까지 하겠다고 말하고 남편에게는 전세로 돌린 먼저 살던 아파트만 확실하게 제 명의로 돌려놓고 나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어디 온 가족이 한번 힘을 합쳐보라고 저는 이제 가족 안 할 거고 애초에 이 아파트도 제가 갖고 싶어서 심호봉양하기로 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 한 푼도 못 받은 남편을 위해 결정한 거니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단지 더 이상 당신네 가족들에게서 놀아나는 꼴은 견딜 수 없다고 저는 이제 그만 이 집 가족이라서 빼달라고 사정을 하며 이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저보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나중에 다시 후회하며 돌아와도 절대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요. 저도 시모와 남편에게 후회하지 않을 테니 저를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되받아쳤어요. 그냥 이제 완전히 남남이라고 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요. 대신 제발 지금 전세를 준 그 집만 확실하게 제 명의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은 어떻게 하셔도 아무 상관 안 하겠다고요. 하지만 집값이 오른 게 오른 거지. 다른 집도 다 가격이 올랐잖아요. 당장 그 집을 팔고 갈 곳이 없어진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사는 집에서 몇 달 동안 신세를 졌어야 했어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제 집에 들이는 것만큼은 싫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게 해줬습니다. 어차피 도련님들이 그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서 가져올 테니 그때까지만 지내겠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때가 되면 여기서 지낸 만큼 한 달에 1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제 얼굴에 아주 돈다발을 던져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남편이 이것 좀 보라고 하면서 다시 생각해도 이젠 늦었다면서 자랑하듯이 보여준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두 도련님이 웬일로 그 투자금을 2배 넘게 불려놓았더라고요.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너는 진짜 후회하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보란듯이 이혼 서류에 사인도 했고 아파트도 결국 그날부로 제 명의로 돌려놓아줬으니까요. 하지만 돈 날리는 재주만큼은 기가 막혔던 두 도련님은 그날로부터 3개월도 안 돼서 15억이라는 돈을 7천만 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적을 행하더군요. 그 7천만 원도 두 도련님이 몰래 둘이서 나눈 건지 어느 날 연락도 없이 날라버렸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제 다리를 붙잡으면서 제발 자기들 살려달라고 이제 갈 곳도 없다고 자기들을 이렇게 버릴 거냐며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이 집을 살 때 남편이 고생한 점도 있으니 제 이름으로 대출을 300 정도 받아서 이걸로 다시 일어나 보라고 하고 이제 저와는 제발 연 끊고 살자고 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방금까지 울고불고 하던 사람들이 문 밖으로 내몰리니 저보고는 독하다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아파트 현관 앞까지 가서는 다시 또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비는데 신기하게도 일말의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도 아빠의 모습에 질렸는지 진작에 그랬어야지 뭐 일이 오래 걸렸냐고 제 편이 되어주네요. 제 자식은 끝까지 저의 편을 들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시어머니 모시기 전에 다니던 곳에서 다시 일하면서 제 아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혹시나 남은 돈 들고 날라버린 두 도련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다면 나중에 한 번 더 소식 한번 전해보도록 할게요.